4050 세대의 은퇴 창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10명 중 9명이 실패하는 현실. 과연 창업 성공의 좁은 문을 통과할 해법은 무엇일까? 그 해법을 찾기 위해 그가 나섰다. 창업을 선언하고 아이템 찾기에 분주했던 정원진 대표. 힘들고 고된 개인 창업보다 시스템을 갖춘 가맹점 창업에 관심이 커지는데 마음은 바빠지고 갈 길은 멀기만 하니 고민의 끝은 과연 있을까? 야, 아유, 여기다. 리얼 창업 정원진이 간다 제7화 고민의 한가운데. 오전 업무를 마치고 갑시다. 또다시 창업 열전에 나서는 정원진 대표. 오늘 그가 향하는 곳은 한 삼겹살 전문 프랜차이즈. 큰 식당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네요. 이게 잘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만나러 왔네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그럼 기다려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젊은이들 취향에 딱 맞췄네요. 여기서 구워서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올리면 들고 가게 9,900원에 무한 리필이네요. 독일 칠레산.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모습들. 대표의 마음을 쏙 뺐는데요. 지금 경제 상황도 어렵잖아요. 근데 9,900원이니까 젊은 친구들이 와서 그냥 쉽게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디자인을 채용한 것 같아요. 감명받았어요.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이 커진 후 연 2주째 종류별로 가맹점들을 탐방하고 있는 대표. 이제 그 노하우를 들어볼까요?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하는 전홍기 점장이 오늘의 첫 번째 멘토. 아니, 점심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나는 점심에 사실은 우리 안 믿었어요. 하면 아무도 없을 거다. 근데 금방 다 사겠는데? 좀 아니요, 있으면? 그렇진 않고요. 네. 보통 이제 저녁 위주로 많이 하니까 저녁에 많이 차고 점심에는 한 2시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몇 팀 좀 들어오는 그럼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삼겹살을 공급을 받아요, 이렇게? 이곳에서 공급받는 거를 네. 이제 초벌을 해서 초불. 네, 여기 이제 초벌 수술 초벌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 초불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저희가 했어요. 아까 이제 점심 와서 그냥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누구라도. 네, 가격은 인원 수당 측정이 되는 거예요. 연애수당. 네. 그럼 삼겹살이 이게 몇 인분이나 팔려요? 엄청, 인분으로 계산도 못 하겠네요. 네, 뭐 몇 톤씩 나가죠? 몇 톤? 네, 한 달에 뭐 5톤 정도 씁니다. 5톤. 네. 죄송하지만 매출을 얼마나 해요? 1억 2천 정도? 네. 1억 2천이요? 네. 1억 2천이면 얼마나 남아요? 이게 3천 이상 나요. 3천. 왜 작게 해서? 네. 이 가맹점이잖아요. 주인 아니시잖아요. 점주분이시잖아요. 네네, 점주죠. 우와. 저는 사실 그게 딱 갔을 때, 야, 이게 장사 되겠냐. 왜냐하면 양쪽에 큰 식당들이 즐비하고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자리도 협소하고. 그런데 1억 2천 매출이라니. 상상 이상.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가져가서 먹으니까 여기 있는 거 가져가고 여기 있는 것도 갖고 가고 또 소스도 가져가고 인건비도 진짜 많이 안 드네요. 그렇죠. 다른 매출에 비하면 인건비는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마진 부분이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텐데 인건비 같은 거에서 좀 절약되는 부분이 있고. 9,900원이니까 서빙을 할 수 있는 종업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가 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거기는 삼겹살을 마음대로 갖다 먹으라고요. 초벌구이만 해서 일정한 곳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딱딱 올려놓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갖고 가요. 1인당 9,900원이기 때문에 이건 10개를 먹든 20개를 먹든 상관없는 거죠. 이게 보증금은 얼마예요? 보증금은 이게 5,500. 보증금 5,500. 네. 월세는요? 월세는 저희가 350. 그러면 인테리어는 얼마 들었어요? 8,000 정도. 8,000? 네. 이 등기 같은 것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 같아요? 11시부터? 한 12시부터 난 12시 12시.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몇 사람 있어요? 사람을? 하루에 한 6명. 올해 6. 네. 대부분 젊은 친구들. 그러면 직접 나와서 계속 하시고?
저는 계속 나가죠. 네. 사고 나서는 거의 8일 정도. 와, 이렇게도 이게 오늘 네. 팔리는 양이에요? 이게 더 들어오나요? 오늘 팔리는 양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에 얼마나 되는데? 하나에 6kg요? 18개. 18kg. 18kg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20개네. 아 10개네. 더 들어와야죠. 몇 개나 더 들어와요? 지금 여기 한 20팩 정도. 20팩 정도 들어와요. 아 20팩. 이게 이제 한 2, 3일 쓸 양이에요. 2, 3일. 네. 그럼 지금 보관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저희가 큰 창고형 냉장고가 따로 진짜 놀랍네요. 진짜 놀라워요. 제가 사서 제가 서빙을 해볼게요. 앉으세요. 4인분 준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4인분. 역시나 이번에도 직접 나서는 대표. 초고추장. 양파에 들어오는. 이제 자세 좀 나오는데요. 월 매출 1억 2천만 원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선 맛 탐색이 필수겠죠. 보기에는 쌈이 필수인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너무 할 일이 없어요. 생각보다. 손님이 직접 갖다 먹는 셀프 서비스로 운영되는 덕에 매장 관리가 수월하다는 것이 이곳의 장점. 저렴한 가격의 비결이기도 하다. 그래도 뭐 손님들 오시겠다라는 생각에 했는데 장사 잘 되고 나니까 자리도 또 좋아 보이고 그래서 처음에 이쪽 라인 왔을 때는 자리가 좋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사실. 보증금이 5,500이면 350. 야, 이게 이런 일이 잘 없죠? 제 주변에서도 되게 놀래 하시더라고요. 처음 뭐 한 달 정도 그러시는데 지금 한 4개월째 계속 그러니까 다들 놀라시고 시댁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이렇게 저렴하게 좀 많이 공급해드리고 질 좋은 거를 그런 거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노릇노릇 구워진 삼겹살. 특제 양념장에 찍어서 쉴 새 없이 입으로 직행. 네. 굉장히 단맛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네. 요거는 매콤한 맛이 있지만 단맛이 있어요. 무한리필은 맛있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적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먹고 가야지 이분이 소문을 내죠. 아, 근데 이게 손님들이 많이 먹고 가요. 그래야 또 오는 거예요. 이게 무한리필 이러면요. 사장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제가 얼마나 갖고 가지 이걸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신도 피폐해져요. 근데 그 점주님은 뚫려 있더라. 그러니까 입소문을 더 강하게 내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 거고 열린 생각이 결국은 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느꼈어요. 점포를 할 때 가장 이제 잘 만나야 될 게 아무래도 건물주고 또 뭐 어떤 게 있어요? 직원복도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뭐 아르바이트들도 뭐 길어야 두 달? 하고 아니면 이게 하다 일이 힘들다 싶으면 그냥 그 다음날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뭐 이거 해 저거 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친근감이 인간적으로 대해야지 인간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주방 이모 같은 분들한테 이렇게 좀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면 웬만하면 우리를 지키시더라고요. 나중에 직원 구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힘드실 거예요. 고맙게도 아낌없이 내어준 점주의 노하우. 네, 고맙습니다. 알짜배기 창업 정보 공부하고 뿌듯하게 돌아선다. 고맙습니다. 며칠 후 노무법인 사무실을 찾은 대표. 안녕하세요. 제가 매일경제TV 대표를 지금 3년째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노무 문제예요. 그 노무 문제는 제가 직접 가야 돼요. 아니면 위험장을 써주서 가든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일을 많이,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미리 알아보면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멋지게 하고 계시네. 대표의 노무 상담을 도와줄 멘토는 한지양 노무사. 일반적으로 점포는 어때요? 노무 환경이 어때요?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주방 인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성의껏 할 사람. 그 사람을 구할 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선구안이 좀 일단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홀 서비스를 얘기고. 네, 서빙하시는 분들은 동포들을 쓰시는 경우가 많죠. 일단은 서비스. 여기도 전기식이 꼭 필요합니까?
정규직으로 쓰시는 사람이 한 명은 있고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 주말 때를 파트타임으로 쓰기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근무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 그래요? 식당이 이제 근무시간이 길잖아요. 네. 보통 뭐 한 10시부터 시작해갖고 10시까지 이렇게 12시간 정도 되는데 거의 연중무휴를 하는 경우가 그쵸, 연중무휴죠. 하다 보니까 긴 근로시간에 휴무가 적잖아요. 그걸 하기를 이제 싫어하시죠. 돈이 많아도. 그럼 이게 동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을 때 네, 문제는 없어요? 많죠. 그게 지금 이거 나 문제 되게 많을 거. 네, 첫 번째 문제가 네. 외국 동포라 하더라도 고용허가를 받아야 돼요. 어디다 받아요? 고용센터에다. 고용센터면 네. 고용노동부네. 네. 이제 고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그냥 그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에요. 걸리면 벌금이 1,000만 원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외국인을 쓰지 못하게 되고. 벌금 1,000만 원이나 돼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외국인은 못 쓰고. 이제 그게 이제 1년에서 3년까지 고용허가 제한 기간이 있어요. 그런까지는 이제 대부분이 이분들이 회사의 전속성 같은 개념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쉽게 하지만 떠나기도 이제 잘 떠나거든요. 그렇죠. 이직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대보험이라던가 퇴직금이라든지 연차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정규직 근로자라면 응당 해줘야 될 처우를 안 해줘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대보험, 퇴직금, 연차, 인차수당. 외국인이라 해가지고 적용이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네? 몇십억 생각보다가 분야에 엄청 어렵네요. 파출 일용직한테는 뭐 법정휴일, 휴일, 연일차수당 이런 건 없는 거죠? 있어요. 네? 똑같아요. 어떻게 있죠? 이게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데? 파출은 일당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연차나 주휴나 퇴직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다 있어요. 특히 이제 정규직으로 쓰지 않고 파출 일용직으로 쓰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파출들은 100% 사대보험 뗀다 그러면은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잠깐만요. 파출 일용직도 사대보험을 내야 돼요? 네. 와. 우리 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사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만약에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거기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사대보험을 들어야 돼요. 가입이 예외가 되는 근로자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일반적으로는 뭐 일용직이나 파출 같으면 완전히 별도로 이렇게 다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규직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뭐 함부로 해고하거나 그래서 본인의 시간도 다 뺏기고 또 물어줄 건 또 다 물어줘야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 부가 문제,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 그 포괄되어 있는 것이 근로계약서 작성이고 근로계약서는 이 미작성만으로도 다른 근로조건을 다 지켜줬다 하더라도 사대보험도 들었고 뭐 주휴라든지 연차라든지 뭐 다 줬어요. 했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이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을 해라. 작성하고 도구를 해줘야 되는 건데 도구해줘야 되고. 이제 근로자들이 때로 이제 그 사업주를 좀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잘못한 거 없어도 이런 모든 걸 다 행정적인 절차라던가 법적 의무를 다 했어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일단 생기고 대부분이 분쟁이 생겼을 때, 사건이 들어갔을 때 이럴 때 오세요. 근데 그때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다 일정한 비용을 물고 해결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죠. 1번은 사람 관리가 제일 어렵다던 선배 창업자들의 얘기를 새삼 절감하게 된 시간이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외식 산업 쪽인데 외식은 법정 휴일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또 그 적정 근로 시간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 대부분 초과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를 해서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개별 창업이라는 게 진짜 힘드네요. 세무는 세무들이 있죠. 회계는 회계들이 있죠.
노무대로 있죠. 이것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장사가 안 되면 이거 그냥 바로 날라버릴 것 같아. 날라버릴 것 사실은 농어자문 같은 것들을 하기가 벅차게 느껴지고 사업장 규모가 작고 매출이 작으면 그러면 같아요. 그때라도 근처에 있는 농사에 가셔가지고 상담료 내고 상담을 받고 주려는 피해가야 되잖아요 일단. 회계, 세무, 노무는 진짜 창업자들이 정확하게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이해하고 나서 창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 못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의 관리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관리, 게다가 업무의 관리도 안 됩니다. 확실하게 초기에 이해하고 준비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 창업은 내 혼자 하잖아요. 창업을 공부할수록 본사의 지원을 받는 프랜차이즈 창업에 안녕하세요. 마음이 자꾸 기우는 대표. 예. 또 한 깨끗하다. 곳의 추천 매장을 찾았다. 여기도 메뉴를 이렇게 붙여놨네, 메뉴. 네. 주방 잠깐 구경해도 돼요? 일목요연하게 딱 됐잖아. 그죠? 여기 가운데서 넣을 거 넣고, 바로 여기서 내보내고. 깔끔하고 깨끗했죠? 깔끔한 첫인상에 기대가 커지는데. 하지만 어쩐지 대표를 반기지 않는 묘연한 분위기. 도저히 못 오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못 오신다는 것 같은데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스러운 대표. 사람들 만나기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던 바로 그때. 사장님이세요? 네. 이거 오셨네. 사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러 왔어요. 네. 여기 지금 하루에 얼마나 팔아요? 뭐 무슨 것을 하니까 일하는 사람 24시간만 몇 명이래요? 지금 낮에는 셋. 밤에는? 네.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죠. 하나 임대? 네. 보증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 물어보려고.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달라. 그냥 거의 답해주기 싫은데 억지로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재료는 어떻게 받아요? 본사에서 다 들어와요, 재료는. 들어와서 냉장고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냉동 돈가스류. 이렇게 다 들어오는구나. 네. 지금까지 다녀봐서 이렇게 정리된 거 처음 봤네. 와. 여기서. 야. 그만 찍히더군, 그만 찍히더군. 이렇게 정리 잘 해놨는데 왜? 이거. 아낌없이 운영 노하우를 이렇게. 공개해주던 이전의 탐방 매장들. 여기 지방에 강식, 강남 쪽이라든가 뭐 엄청 많이 바쁜 쪽 같은 직장인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데 같은 거예요. 이번 탐방은 여기서 접어야 할 듯하다. 생각했죠.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었고 또 운영하는 그 깔끔함이나 냉장고 보셨잖아요. 그다음에 안에 그 주방을 보셨잖아요. 깔끔하잖아요. 봤잖아요. 나는 그만큼 또 얻은 거예요. 그러면 됐죠. 뭐.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했든 고맙죠, 저한테는. 그만큼이라도 배려를 해줬으니까. 폭염주의보가 연이은 어느 날. 진짜 피곤해 보이죠? 진짜 피곤해, 진짜. 진짜로 피곤해. 창업 준비하랴 대표 업무와 방송 녹화까지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하루하루. 직접 진행하는 경제 토크쇼에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오셨다. 어서오세요. 주인공은 바로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경희 소장. 근데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요즘 순조롭게 녹화를 마치고 진짜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경희 소장을 집무실로 안내하는 대표.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창업. 개인 창업 자체가
일단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자 하고 또 가맹점을 엄청 쫓아다녔어요. 네네. 실제로 가맹점을 가보니까 진짜 괜찮아요. 매출도 뭐 어떤 데 굉장히 많이 내고 문제는 적어도 12시간 이상을 갇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12시간에 그거 가서 일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쪽도 뭐 인력 가지고 하기는 진짜 힘들다. 지금 아주 딜레마에 한참 빠져있는 순간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작업이 제가 여기서 어떻게 현직을 할지 유지하면서 작업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아 현직 그렇죠.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힘든 거죠. 제가 봐봐요. 이 생생한 주식 토크예요. 상담할 수 그동안 경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수익 사업도 기획해왔던 대표. 유료입니다. 한 달에 굉장히 비싸죠. 오늘 매출도 이게 눈으로 딱딱 드러나게끔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의 전공과 아이디어를 10분 살린 사업들이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벌여놓은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그에겐 더 나은 선택인지도 모를 터. 그냥 우리 매출을 올려. 이 IT와 미디어를 결합시키고 여기에 마케팅을 넣는 거는 이게 보여요. 어디로 갈지. 25년 동안 해왔잖아요. 25년의 전공을 두고서 다른 길을 가는 대표가 답답하기만 한 이경희 소장. 아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업종을 하시지 왜 자꾸 외식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전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업종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업종들이 굉장히 트렌드가 빠릅니다. 이 업종을 하든 저 업종을 하든지 간에 내가 잘하는 사람은 살아남게 돼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우리 경제도 불투명하고 너무 경쟁도 과열된 시장에 굳이 대표님이 그렇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근데 이제 저는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이게 다른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한테는 절대 자영업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건 안 권해요. 그러니까 40대, 50대 일반적인 은퇴자들 그들을 대신해서 제가 창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막상 그렇게 들어가 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문득 이경희 소장의 조언에 마음이 흔들리는 대표다. 안 보여요. 뭐 탱크를 쏘든지 뭐 미사일을 쏘든지 뭐가 보여야 쏠 거 아니에요. 외식 절벽입니다. 깜깜해 앞이요. 솔직히 말해서 1m 앞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제가 잘하는 것을 한번 돌아가 볼까? 진짜 고민하고 있어요. 다음 주 우리는 새로운 창이 몇 개 없고요. 창업의 두려움에 마음이 흔들리는 대표. 컨치가 어디까지가 컨치? 25년 전공을 살려 IT 창업으로 전향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지는데 과연 그의 흔들리는 마음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붉은색과 하얀색이니까 이게 혼자 가지고는 내가 봐선 진짜 불가능한 게 외식 같아요. 해야 돼? 이 고민 단계에서는 방송을 찍는 게 아닐까. 다음 주 리얼 창업 정완준이 간다 제8화 흔들리는 마음편이 방송됩니다.